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조직, 여러분들도 필연적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맞닥뜨리는 순간이 올 건데,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과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무실다운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즈라고 스터디 카페는 아니지만 모임 공간을 그때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면접을 봤던 걸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뽑고 났는데 결국엔 안 왔어요. 일이 늘어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때 사실 본부장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1억을 하고 있었었는데, 많이 나올 때는 1억 7천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을 시작한 지 1년이 아니고 정확히 8개월 만에 1억 6천까지 올라갔었고,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데 충분히 이 정도 수익으로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 뚝 떨어졌죠. 그때 당시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했어요. 이렇게 채팅으로 서비스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일을 시켰어요. CS를 시켰죠. 2011년도인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팀, 그리고 대내 사업본부, 대외 사업본부, 딱 이렇게만 구분했어요. 대내는 우리 회사 안의 비즈니스,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병행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구매 대행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 B2B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외 사업본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협력 회사들이 많아요. 관련된 회사만 3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 회사와의 비즈니스 문제들 하는 거 저희 본부장님이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강의, 컨설팅, 도서, 전자책 관련된 이런 부분 따로 있고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래됐잖아요. 저랑 같이 일한 지. 지금 7년 정도 일했죠. 백제분들도 한 5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됐죠. 되게 오래됐어요. 성과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사람이 꼭 보상으로만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도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다가 미래를 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걸 갖고 오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작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고, 거기에서 내 역할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일들을 해냄으로써 책임자 역할까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도 제안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보수도 계속 커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대표인 내가 직원들 한 명 한 명 불러갖고 갈구는 것도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없어요.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때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저는 뽑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42.19 뛰는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면 신발 안에 양말이 살짝 겹쳐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오랫동안 뛰다 보면 그게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커지고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을 봤을 때 약간이라도 조금 쎄함이 있다 그러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도요, 사실 업무는 시간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만 나와도. 그래서 그런 능력보다는 조직의 화합, 얼마나 사람이 유쾌한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진심인가,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것만 봤을 때 보통 그런 분들이 오래 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엔 성과도 많이 내는 분들이 많고. 지금 여기 위에 책상 위에 15명이 앉아있기까지 나를 스쳐간 사람은 수백 명이 될걸요? 직장인들은 내 시간을 팔아서 돈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조건이 생기면 갈 수도 있고, 자기 경력을 위해서 더 나은 회사,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늘 그만둘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작은 회사일 때가 문제야. 큰 회사가 커지면요, 힘들 일이 별로 없어요. 회사가 작으면 뭐가 문제냐면 대표도 실무를 해. 그러면 그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가끔 보면은 일을 하면서도 작은 회사에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이 작은 회사에 내가 지금 시간 때우려고 왔고 지금 당장은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고 이런 마인드를 은연중에 비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실무를 하다 보면은 선을 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면 진짜 다 때려치고 진짜 시골로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저걸 안 보려면 회사를 빨리 성장시켜야 돼. 아마도 지금 2-3명 있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은 아마 사람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은 5명 언더가 제일 힘들어. 개선이 된 시점이 10명이 넘어가고부터는 그런 잡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5년 전? 그 전까지만 해도 아우 장난 아니었어요. 돗대기 시장인지 동아리인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막 문 열고 들어왔고 대표님 담배 한 대 피러 가시죠? 너무 많았어. 깜짝깜짝 놀래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직도 너한테 담배를 피자고 그렇게 어렵게 쉽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소속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분들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나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시키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주고 싶고 내가 위를 봤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늘 항상 줘요. 저희 회사는 다 그래요. 난 우리 직원들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어. 나 일 좀 안 하게. 일단은 저는 제가 하지 않아요. 잘 교육시킨 직원 한 명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옹꿈사에서 AZ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 A입니다.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단은 옹꿈사가 만들어진 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고요. 옹꿈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매대행, 병행수입, 역직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셀링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네요. 초반에 같이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와 있네요. 일단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2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력직 사원, 그 다음에 신입사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에 사실 경력직 사원을 뽑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시면 이제 신입사원으로 많이 뽑죠. 저희는 사실 대기업도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이고 엄청 특정된 분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무에 쓰일 만한 지식만 알려줘요. 자, 맨 처음에 만약에 구매대행 초짜가 들어왔다 그러면 구매대행을 어떻게 시작이 되면 구매대행이 뭔지부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의 내용들은 예전에 다 직원 교육하던 것들이에요. 이 구매대행이 어떤 게 좋고 우리는 어떤 걸 쓰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사실 그게 거의 강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자포지션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가 좀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을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은 업무에 앉혀버리면 그만둬요. 난 구매대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인보이스를 작성하라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제일 좀 할 일이 적은, 그러니까 머리 쓰지 않고 구매대행을 익힐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그런 자포지셔닝을 먼저 주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찌되었건 초반에 업로드 하시는 분을 좀 몇 번, 한 2-3번 뽑아놨다면 만약에 그 중에 일 잘하는 애들을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형식인 거죠. 상품 구매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아니면 인보이스 올리시는 분이 되겠죠. 배대지와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단순하게 업로드할 때보다는 좀 업무적인 스킬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S가 됐을 때 CS가 업로드가 많은 반면에 분명히 많이 배웁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공격당하기 싫거든. 소비자들이 이거 왜 안 와요? 이거 언제 와요? 이거 지금 며칠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고 있어요?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순발력이 있게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 자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팀장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 담당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죠. 좀 핫한데 알바 천국, 알바몬 그 2군데가 제일 핫하죠. 멘트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 이제 알바를 찾는 거 보면 대부분 눕기 따시는 분을 많이 찾아요. 상품 등록 알바 찾습니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다 포토샵 써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쓰거든요. 구매대행, 상품 업로드, 알바 이렇게 쓰거나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 건 그런 거. 단순 업무, 단순 사무 업무라고 많이 씁니다. 솔직히 거의 프로그램 이용해서 상품 등록하는 건 단순 사무 업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무 업무를 해야지 휴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람들 만나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내가 사람을 뽑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초반에는 오히려 그렇게 시간적인 알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능력치 알바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키워드를 바꾼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당 얼마에 대한 걸 측정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아무래도 알바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뭐 금방 그만둘 수도 있고, 건수 이번 주 10건밖에 못 올렸어요. 이건 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바를 처음에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정직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뭐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출이 상승됐을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비전을 제시해주면 그 사람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말하지만 직원은요, 사장만큼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직원을 뽑았을 때 얘가 나만큼 일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1층이 공업사야. 자동차 공업사. 엄청 시끄러워. 그리고 2층은 조그만 사무실, 3층은 공업사 대표가 가정집을 하고 있는 그런 근린주택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그 사장님이 집주인이지, 그 건물 청소를 안 해.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 남녀 공용이야. 그리고 그 좌변기가 아니라 쭈그려서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면접을 보려고 회사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밖에서 이제 좀 밖에서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분명히 면접 보러 온 사람이야. 근데 회사 앞까지 와갖고 이렇게 두리번 되더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저기요, 혹시 면접 보러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이게 회사가 그래도 회사 밀집 지역에 있어야겠고, 시설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복지도 뭔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월 급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액이. 이 총액을 나의 부동산 월세 수익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로까지 키워서 우리 조직원들이 다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성과에 구애받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는 참 많이 부자가 됐는데 같이 일한 직원들도 부자가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의 자산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대표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와, 투트랙 대표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뽑아 먹어요. 자, 여러분 오늘 뭐 내용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1인 기업에서 벗어나, 아니면 이제 1인 기업을 하더라도 어떤 청사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단순히 부업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실 내가 생각한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조직을 꿈꾸고 이런 회사를 꿈꾸고 비욘드 셀러를 되기 위해서 뭔가 계속 그 꿈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인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높은, 그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아니 요즘에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